자,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 주식을 치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상황이고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만 보고 답을 찾으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차트까지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대박을 냈던 종목,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를 왜 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 논리를 똑같이 다음 종목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매매를 했는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까지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쭉 펼쳐서 한번 봅시다. 쭉 펼쳐서 보면은 이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차트를 봐야 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차트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뭐 양봉도 음봉도 아니고 제일 먼저 보는 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어요. 그래서 거래가 많은 종목이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야 잘 팔린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저의 철학이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제가 뭘 했어요? 시가하고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요? 거래가 터진 날의 시가는 세력들이 시작했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나는 종가가 세력들이 마지막에 종가 관리를 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하고 종가, 세력이 건드린 가격이다라는 이제 어떤 가제가 나왔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한테도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심증은 뭐냐면, 시장이 하루에 20%, 막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전날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 이 경우를 봤을 때 130만 주인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4,800만 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거의 40배 가까운 거래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평상시보다 40배 많은 거래가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가설을 세우고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 그죠? 상승을 할 만한 명분이 무엇이냐, 그 명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명분이 뭡니까? 보성파워텍이라는 회사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철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왜 떴습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래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을 죽이려고 했는데, 탈원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새로운 지도자, 정권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원전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준 거는 한미 정상에서 미국에서 원자력을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 세계적인 이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원자력, 그죠? 관련된 소형 원전이죠.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 소형 원전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쓰겠다. 그죠? 태양력, 풍력만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원전주들이 올라갔다. 상승 기류를 탔다. 이게 근데 이번에 굉장히 핫하게 두산중공업을 대장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원래 이 이야기는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세력이 개입했던 보성파워텍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그죠? 이날 제일 거래가 많았던 이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요. 2660원에서 3000원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 일단은 제일 먼저 잡는 건데, 여기 시가까지 보면은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그죠? 시가까지 보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 거냐면 뚫리지 않는 가격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세력이 더 이상 돈을 더 쓰고 올려주지 않은 가격이 이제 3,600원대, 그죠? 3,600원대 이상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네모칸 친 자리에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박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다. 자, 우리가 원하는 종목의 선정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종목 선정은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성파워텍이 어떤 철물을 만들고 어떤 철골을 만들고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어떻고 현금 창출 물량이 어떨 거며 미래에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떨 거고 이런 걸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가느냐, 예? 차트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어디를 뚫겠습니까? 3,460원, 3,450원 저 가격을 뚫어줄 겁니다. 그죠? 근데 저 가격을 뚫어줄 거고, 만약에 얘가 저 소형 원전이라든가 이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죽을 녀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3,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깨질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어디로 방향이 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뉴스도 보고 뭐도 하고 하시는 건데, 사실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분야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증 편향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의 정보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짠 건 뭡니까? 3,000원을 깨든가, 그죠? 아니면 3,450원을 뚫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죠. 자, 얘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쭉 움직이다가 이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탈환하려고 했죠. 그죠? 이 자리를 3,460을 탈환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했고 다음날 빵! 터진 거죠. 그죠? 빵!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거래가 나오면서 저기를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확 뚫었어요. 우리가 매매했던 타이밍은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어요. 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 감각의 영역인데, 아, 저기를 뚫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분봉, 5분봉, 30분봉까지 들어가야 돼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 흐름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빵 하고 뚫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전 근데 지금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한 거예요, 저도. 그죠? 그런데 이 원전 테마, 시장에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한 곳에 쏠리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오르비텍이라든가 에너토크라든가 많죠. 우진이라든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원전 테마를 형성하면서 피날레를 딱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먹고 빠지면 땡이에요. 그죠? 얘가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철골을 넣으며, 그죠? 그거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고 그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20% 먹고 빠지면 땡이에요. 그죠? 조금 더 욕심을 냈다 그러면 30% 40%도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SC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봅시다. 앞전을 볼게요. 앞전. 앞에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딱 돌아가면 작년 11월, 12월입니다. 얘가 이때 왜 떴냐면 얘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콜드체인이었어요. 콜드체인. 콜드체인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만드는 부품이 뭐냐면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에 들어가는 이런 그 냉매 밸브라 그러죠. 냉매 밸브 이런 거 만들고 근데 이 냉매 밸브가 세계 1위에요. 점유율이. 그리고 작년에 저렇게 떴던 이유는 이제 콜드체인 코로나 백신 옮겨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엄청나게 많은 냉장고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뭐 얀센이든 그 냉장고가 필요한데 그 냉장고에 들어간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용 냉장고가 아니라 백신용 냉장고 그죠? 그래서 이 냉매 밸브 세계 1위를 보유하고 있는 SCD가 각광을 받았고 그죠? 냉장고용 냉매 밸브 세계 점유율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점유율은 98%. 그러니까 얘네가 다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제빙기, 뭐 온도 제어 장치, 댐퍼라 그러죠. 이런데도 점유율을 뭐 80%, 뭐 70%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에어컨용 모터라든가 냉장고용 냉매 밸브 어쨌든 전자제품 만드는데 그 냉장 시스템에 적합한 회사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예? 여기까지만. 근데 사람들은 뭐를 더 파고 들어가는 겁니까? 얘네들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EV에다가 어떻고 현금 창출 능력이 어떻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어떠며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그런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재료가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이 돼줄 건가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PER, PBR, EV에다 아니면 기본적 분석, 미래 현금 창출 능력,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 그런 거를 여러분들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숙지를 해야 됩니까? 예? 어떤 식으로 숙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해야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정보에서 얘네들이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당기순이익이 어떻고 재무 구조가 어떤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현재 유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 괜히 매매를 했다가 뭐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차트가 괜찮은 것들은 특히 그 갑자기 가다가 거래가 정지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차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제표는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차트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볼게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죠? 작년 11월 구간 냉매 이야기 나오면서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뭘 했어요? 가장 거래가 많이 나왔던 딱 두 번을 따져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죠. 그죠? 여기하고 요렇게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시작점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가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 자리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세력의 가격권이 되는 겁니다. 가격권. 그러면 저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미래를 예측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측하지 말라고요. 냉매 시장 점유율 100%여도 시장에서 얘를 좋은 종목으로 인지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안 가요. 그죠?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 여기가 깨졌을 때 사거나, 그죠? 낙폭 과대라고 하죠. 낙폭 과대 구간에서 사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어주려고 할 때, 박스 상단을 뚫어주려고 할 때 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쭉 가니까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탈을 했지만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어때요? 굉장히 작아졌죠. 예?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냥 스크롤을 쓱 넘겼으니까 망정이지, 저 스크롤 쓱 넘기는, 제가 0.5초 만에 넘겼던 저 구간이 한 달이 넘어요. 그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변동성이 없을 때 굳이 매매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뺨 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나오죠. 뺨 하고 거래량 뺨 하고. 오케이? 자, 이때 무슨 뉴스가 나오느냐? 뉴스도 중요합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쿠팡에서 콜드체인 핵심인 냉매, 냉매를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쿠팡이 부족한 부분이 뭐야? 프레쉬죠. 프레쉬. 그치만 이 프레쉬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유 사거나 뭐 상추 사거나 오이 사거나 이러면은 프레쉬한 상태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국에 유통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유리한 애들이 어딥니까? 이마트 같은 애들이 유리하겠죠. 왜냐? 동네마다 이마트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마트가 그 프레쉬 매장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쿠팡한테는 은매기주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신생기업이고 이제 막 크는, 어떻게 보면 로켓 배송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 여파가 어디로 번지고 있습니까? 이제 신선 제품으로 번지고 있다. 유통 라인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쿠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국에다 유통 라인을 깔겠죠.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상추나 뭐 오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썩잖아요. 금방 썩으니까 유통 라인이 예를 들어 서울에밖에 없으면 부산엔 어떻게 갖다 줄 거면 광주엔 어떻게 갖다 줄 거고 전주엔 어떻게 갖다 주겠냐고요. 강원도엔 어떻게 갖다 주냐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크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동네마다 그런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신선식품을 신선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기까지 넘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뭐예요? 냉장고가 필요하겠죠. 냉장고. 그러다 보니 SCD가 또 각광을 받는 겁니다. 세력들이 때는 이때다, 모멘텀 떴다, 재료 나왔다 이러면서 또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이것 말고도 삼성전자가 뭐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어서 뭐 대박을 쳤다느니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창문형 에어컨의 수요가 늘었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다시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또 콜드체인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느니 등등등등. 모멘텀이 더블업, 트리플업, 포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얘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만 때린 게 아니라 두 번 때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움직이다가 또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올려놨어요. 자, 이때다 저는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간다 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쪽 라인에서, 상단권 라인에서 지금 타타타타타타탁 하고 있어요. 타타타탁 하고 있어요. 뭐예요? 개미를 탁탁탁탁 터는 거예요. 어떤 개미들을 터는 겁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개미들을 제가 봤을 때는 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서 들어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자리에서 들어온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저께 변동성이 굉장히 확 했었죠. 변동성이 확 한번 했었죠. 근데 사실 얘도 널찌감치 보면 그렇게 많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때만큼의 거래가 아닙니다. 사실 조금 위협적인 거래는 맞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협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좀 위협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를 깰 만큼의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콜드체인 시스템 이야기 나오고 쿠팡이 여기에 뭐 전념한다, 혹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마켓컬리부터 시작해서 얘 또 오늘 뭐 하나 있었는데, 오마이 오아시스 얘네들이 그거잖아요. 오아시스 마켓, 새벽 배송의 신흥 강자 오아시스 마켓 이야기 또 나오면서 분명히 SCD라는 종목이 그 냉매 시스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차트를 보고 생각을 한 거죠. 거래가 더 많이 나왔네, 거래가 더 많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한 방에 잡아먹었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SCD를 접근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야
답이 나와요.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아 나왔네, 거래량 터졌네, 아 저점 올라가고 있네, 고점 낮아지고 있네, 오케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신 상태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SCD가 뭐 100% 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갈 가능성이 높다,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논리를 또 찾아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다 보면 점점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